불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림의 대두와 정치 운영의 변화를 주제로 조선시대 사림의 등장 배경은 어떻게 되고 그 등장 배경을 토대로 해서 사림의 정치적 성향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 과정을 파악하고 붕당 정치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서 사림이 정치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내용과 그리고 사림이 화를 입는 사화 그리고 이제 사림이 중앙 정계를 완전히 장악한 뒤에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면서 서로가 붕당을 형성해서 공론의 정치를 펼치는 내용 그리고 이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탕평 정치가 실시되는 내용에 대해서 본문 내용, 학습지 내용으로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도 좋겠지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이 사림의 등장 배경부터 붕당까지 한번 쭉 연결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빈 공간이 따로 없어서 그냥 나만의 내용전이 마인드맵에다 바로 해버릴 텐데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할 내용들 미리 한다고 생각하고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 성리학으로 무장한 신진 사대부 세력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성리학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 고려 말의 개혁 노선을 가지고 갈라지죠. 조선을 건국하자고 하는 급진개혁파하고 고려를 그대로 둔 채로 개혁을 하자고 하는 온건파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도전과 자꾸 이런 게 생기노. 이게 문제야. 정도전과 정몽주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 이 급진개혁파 정도전 중도의 급진개혁파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조선 건국에 참여하게 되고 정몽주는 이제 죽게 됐지만 대다수의 온건 개혁파 사대부들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죠. 불참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낙향을 하죠. 낙향에서 이제 성리학을 연구하고 제자를 키우는데 힘을 썼죠. 이 사람들이 이제 살인파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살인파가 되는 거고 이들의 경우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 관리가 되겠죠. 관리면서 성리학자, 관학파가 되는 겁니다. 이 관학파는 나라를 세웠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앙 집권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자꾸 이게 생기네. 에이. 중앙 집권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살인파는 이렇게 향촌 자치 중앙 집권을 주장한 반면에 살인 세력은 향촌 자치를 주장하죠. 성향이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학파는 뒤에 이제 세조 시기를 거치면서 훈구파가 되고요. 이들은 계속 살인파로 이름을 유지해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훈구파 세력이 너무 권력을 많이 갖게 되니까 성종 때 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김종직과 같은 살인을 등용하죠. 나중에 중종 반정 이후에 중종은 반정 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 같은 살인파를 등용하기도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이 중앙정계에 진출한 살인들이 훈구파하고 갈등을 빚게 되죠. 이 갈등의 과정이 살인의 화를 입는 사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화는 크게 한 4번 정도가 있었죠. 사대 사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무오사와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기묘사와 을사사화, 기묘사화는 중종 때, 을사사화는 명종 때. 여기는 연산군.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이제문이 발단이 됐고요. 어,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모친 패비 윤씨 사건이 문제가 돼서 뭐 살인파, 훈구파 다 이렇게 왕에게 박살이 나는 거였고요. 기묘사화는 중종 때 조광조 이 주초위왕 사건이죠.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왕이라고 써서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꾀한다라는 이런 누명을 씌워서 조광조를 제거시켰던 기묘사화. 을사사화는 중종의 두 아들이었던 인종과 명종 사이에 대윤파와 소윤파의 대립. 그랬다가 이제 명종 때 대윤파가 날아가 버리게 되는 사건. 뭐 이런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살펴보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런데 이 훈구파들은 살인파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은 살인파들이 중앙 정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반면 훈구파는 소멸돼 버리죠. 왜 그럴까요?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 근데 성리학을 계속 공부하던 살인들이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 공부하면 할수록 훈구파의 자식들도 살인으로 수렴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서 이제 살인파들은 사화를 계속 입었으나 지방에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선조 때 이르러서 중앙 정계를 장악하게 되죠. 선조 때. 하지만 곧 이들은 척신잔재 청산, 이조 전랑직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이거 뭐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이 필요하면 더 설명드릴게요. 이러면서 이들은 기성 살림과 신진 사류, 신진 살림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좀 비교적 신진 살림들은 김효원을 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지지하면서 그 사람의 집이 서울의 동쪽에 있어서 동인이라고 불리고요. 심의겸을 지지했던 서인들은 심의겸의 집이 서울의 서쪽에 있다 해서 서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신진 사류들이 좀 더 정통적인 주장들을 많이 펼치고요. 더 강경한 주장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쪽에 신진 사류 쪽에 몰린 사람들은 주로 이황과 남명 조식의 제자들이 많았고요. 이쪽 서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사이가 인원이 적자 율곡 이이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율곡 이이가 이쪽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균형을 좀 맞추게 됩니다. 이이와 성원의 제자들이 주로 이쪽에 몰려들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 둘 사이에서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됐는데 붕당이 만들어졌는데 정열이 모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동인이었다가 서인으로 말을 갈아타게 된 정열입을 이제 정열입이 모반 대동계라는 걸 조직해서 모반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사건이 정열입 모반 사건인데요. 이 영모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서인들이 수세에 몰리게 되는 거죠. 이 정열입이 어찌됐든 서인이었으니까요. 동인에서 서인으로 갔으니까. 그러자 이 동인들이 이제 서인들을 강력하게 진압하자고 주장하는 좀 세게 밟아버리자고 주장하는 강경파 북인과 북인이면 위쪽에다 써야 되나? 북인과 그 다음에 온건파인 남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북인들이 주로 조식 계열의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쪽이 이황 계열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북인은 광해군 때 집권을 하죠. 하지만 인조 반정으로 몰락해서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남인의 세력과 이제 주로 이 서인들이 오랫동안 함께 정치적 라이벌로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음, 이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좀 멋진 붕당 정치를 만들어 갔던 게 있고요. 그리고 예속 논쟁을 통해서 붕당 정치를 통해서 공론을 만들어가서 공론 정치를 펼쳤고 이들이 좀 싸우면서 대립을 하는 상황이 기해예송, 갑인예송 같은 예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결정적으로 갈라져 버리게 된 게 서인과 남인들이 이제 피 튀기며 싸우게 되는 게 바로 환국이죠. 숙종 때 환국 정치. 특히 경신 환국을 계기로 서인들이 남인들을 무지하게 밟아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붕당 정치는 너도 대인배 나도 대인배 그래서 서로가 공존하자라는 게 벗붕자 붕당인데 이제는 너 죽고 나 살자가 돼버리죠. 이때 남인들을 좀 확실하게 밟아줘야 된다는 강경파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노론의 그 뿌리가 율곡 이이 계열이 많았다. 그다음에 소론의 뿌리는 성원 계열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신진 사대부들이 살림을 어떻게 만들어져 갔고 그 살림들이 어떻게 나누어져 갔는지에 대해서 붕당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 본문에서 학습지에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조선 건국에 불참했던 세력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성리학 연구하고 제자를 양성하며 살림이 되었다. 그런데 성종이 훈구파를 견제할 목적으로 누구를 올렸습니까? 김종직을 중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김종직과 함께 많은 살인들이 정계에 진출해서 삼사에서 훈구파와 대립을 했다. 삼사를 통해서 훈구파와 대립을 했다. 그런데 이제 살인들이 화를 입는 사화가 4차례 발생했다. 4대 사화. 무사화와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중종 때는 다시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을 엎어버리고 왕이 된 중종은 훈구파 반정 공신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조광조 등을 등용했다. 조광조는 혈량과를 실시해서 많은 살인 등을 대거 등용해서 개혁 정치를 펼쳤죠. 그러다가 이렇게 가짜 공신들의 위훈을 삭제했습니다. 그 바람에 공신들의 반발을 사서 모함을 사게 되죠. 그게 바로 김효사화. 그리고 이제 그 대윤파와 소윤파의 갈등으로 명종 때 을사사화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화에도 불구하고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하던 사림은 결국 선조 때 전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전국을 주도하게 됐지만 그들은 곧 척신잔재 청산과 이조 전랑직 문제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됐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이제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갈라지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그렇죠. 정여립 모반 사건이었습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 광해군 때에는 북인들이 권력을 독점했죠. 그러다가 인조 반정으로 서인과 일부 남인, 서인들이 집권을 하고 일부 남인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형태로 붕당 정치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여론을 만든다, 견제하면서 여론을 만든다는 붕당 공론 정치를 펼쳐가는 거죠. 공론 정치는 의견을 모은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라는 뜻이 공론이거든요. 그래서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의 사족들의 의견까지 받아들여서 정치에 반영하겠다. 여론을 만들어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긍정적인 여론을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여론을 만들고 정치에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게 공론 정치죠.
그래서 서인과 남인들은 공존하면서 이러한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사이에 싸움이 좀 심해지는 게 현종 때 예송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기해 예송, 갑인 예송 한 번씩 리턴 매치 주거니 받거니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숙종 때 숙종이 권력 왕권 강화를 위해서 환국을 자주 펼치죠. 환국이라는 건 국면 전환, 정치를 확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 붕당에 대해서 탄압과 보복을 자행하게 되는 거죠.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숙종은 이렇게 환국을 자주 펼치면서 서로 같이 공존하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의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교체 탕평. 뭐 결국은 탕평 정치였기 때문에 골고루 한 번씩 했다 해서 교체 탕평이라고도 하는데요. 탄압과 보복이 많았죠. 이러면서 붕당 정치는 변질됩니다. 그리고 여론을 모은다는 공론은 특정 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이용되게 되는 거죠. 숙종도 이런 황국이 이제 안 좋다라는 걸 느껴서 탕평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만 골고루 쓰겠다라는 걸 제시하게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요. 탕평 정치는 영조와 정조 때 본격화되죠. 영조는 탕평파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서 전국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론인지 소론인지 남인인지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무색무취 나에게 와가지고 함께 정치를 이끌어가자. 영조의 탕평 정치를 완론 탕평이라고 합니다. 완자라고 하는 그런 음식처럼 다지고 다져서 어떤 음식인지 모르게 탕평파도 니캉네캉 무슨 붕당이다 이런 거 없이 그런 거 없이 하자 이런 게 영조의 완론 탕평입니다. 영조는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도 많이 정리하고요. 붕당의 숨은 실세, 살림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와 달리 노론, 소론, 남인들을 고루 등용했다는 측면에서는 영조와 비슷한 탕평책이지만 할아버지가 자신들의 색깔을 없애라고 한 것과 달리 정조는 자신들 탕평의 색깔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죠. 그래서 정조의 탕평을 줄론 탕평이라고 합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해서 인재를 좀 많이 길러냈죠. 그리고 초계 문신제를 시행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했고요. 수원 화성을 건설해서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탕평책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붕당 간의 대립을 임시로 봉합한 것에 불과했죠.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정조가 죽고 나서 이제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붕당 정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세도 정치 가문 몇몇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니까 반대파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로써 이제 세도 정치 그 순조 때는 안동 김씨가, 헌종 때는 풍양 조씨가, 그리고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가 권력을 차지하는 세도 정치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시간이 길어졌네요. 더 부족한 부분은 수업 시간에 좀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